오늘 리뷰할 제품은 블랙애플사에서 리뉴얼한 NPM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비라이센스 제품이라 캐릭터 고유의 이름과 상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스브로의 NPM 옵티머스 프라임은 설계가 어마무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파손, 도색 미흡, 차량 모드시 생기는 단차로 인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긴 제품이 되었는데 블랙애플사에서 리뉴얼하면서 얼마나 괜찮은 제품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언박싱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비라이센스답게 커맨더, 썬더리더라는 괴팍한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옆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면에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죄다 같은 말을 다양한 언어로 표기해 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핫토이사의 패키징처럼 포스터로 레이어가 감싸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설명서, 교체 가능한 얼굴 파츠, 블래스터 2정, 블레이드 2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준수한 코팅 마감이 된 컬러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에서 차량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중간중간 스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설명서에만 의지하기는 불편합니다. 특이한 점은 설명서 표지에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블랙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블래스터입니다. 오리지널 조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정을 잘 살린 모습인데 부속 파츠가 아닌 차량의 일부분의 파츠 폼으로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중간중간 도금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속 파츠인 블레이드입니다. 기존 조형에서 도색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착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하단의 조형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착하는 부분 위의 빈 공간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속 파츠인 매트릭스입니다. 합금 파츠이고 기존 조형에서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있는 얼굴 파츠입니다. 나사를 풀어서 교체하는 방식이라 자주 교체를 할 파츠는 아니고 취향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턱 밑에 마스크를 숨기는 기믹이 탑재된 파츠인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에 두 파츠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블랙애플사에서 리뉴얼하면서 변화된 조형, 도색을 보면 피규어가 조형도 중요하지만 도색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기존 제품에서 생략했던 붉은 무늬 부분의 노란색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주고 기존 사출 그대로였던 흐리멍텅한 뒷모습도 굉장히 멋있게 변했습니다. 말이 많던 등짐도 자체 설계로 크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논란이 많았던 배 부분은 안 거슬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절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 넘어갈 만하네요. 추가로 변경된 점은 합금량 증가, 전지 가동손, 어깨 파츠 업그레이드, 자체적으로 변신 시 생기는 단차를 줄이는 숨겨져 있는 암수핀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카라 부분도 도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깨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관절의 축이 추가되어서 더 아래로 고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깨 장갑이 자체 설계로 변경되어 고증과 더 흡사해졌습니다. 문에 백미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창문의 컬러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자체 설계로 헤드라이트가 가슴 쪽으로 왔습니다. 복부는 보면 볼수록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소장해보시면 아실 듯 합니다. 기존에 수납하던 수납 공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부를 좀 넣어볼까 싶었지만 잘라내거나 깎아내지 않는 이상은 기존 모습이 차라리 나은 듯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복부로 인해서 프로포션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도색 구성도 상당히 알차서 일반적으로 전시할 때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크기는 12인치 피규어보다 아주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팔 또한 자체 설계로 리뉴얼되었는데 팔꿈치 가동률도 좋아지고 조형 자체도 준수한 편입니다. 추가된 노란색 그라데이션도 좋습니다. 백라이트도 기믹을 추가하여 고증을 좀 더 살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웨더링은 좀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발목 안쪽에도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가 접히는 부분의 고정도 추가 조형으로 살려낸 모습입니다. 블레이드 착용은 새롭게 바뀐 팔의 조형으로 방법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팔을 덮고 있는 본넷을 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착용 시 힘이 많이 들어가니 수핀 파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블래스터는 기존 착용 방식과 동일하게 손잡이에 있는 수핀을 손바닥 안쪽에 있는 안핀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블래스터는 두 정이 동봉되어서 보다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가동률이야 기본 조형부터 잘 나온 터라 웬만한 포징은 다 가능합니다. 왼쪽이 오리지널 얼굴 파츠이며 오른쪽이 새로 추가된 파츠입니다. 먼저 어깨를 분리시켜줍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팔에 접혀있는 본넷을 펼쳐줍니다. 본넷 파츠는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츠는 약간 위로 들어주면서 돌려줍니다. 어깨 부분의 탱크는 탄력을 이용해서 아래로 돌려 내려줍니다. 그리고 본넷 쪽으로 내려줍니다. 복부를 앞쪽으로 내려 고정을 풀어줍니다. 허리와 상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빼줍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빨간색 파츠 부분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옆에 문을 고정시켜줍니다.
내부에 있는 빨간 파츠도 꺼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복부의 본넷과 합쳐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파츠들을 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파츠를 연결해 줍니다. 복부 부분의 파츠를 앞으로 꺼내주고 머리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모아줍니다. 가슴 파츠를 팔을 감싸듯이 내려줍니다. 창문 밑에 파츠는 원래 미리 집어넣었어야 했지만 이 상태에서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후 하체를 손보시면 됩니다. 결합할 때 도료 두께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힘을 좀 주더라도 끝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단차가 안 생깁니다. 다리를 90도 올려주신 다음 고관절 기준으로 뒤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그 후 발목에 암수핀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동시에 전면부에 있는 결합부도 결합해줍니다. 안테나 부분도 세워주세요. 큰 덩어리 2개를 겹쳐줍니다. 결합하기 전에 고관절 부분의 축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합니다. 결합에 사용되는 핀은 무릎의 핀과 그릴 뒤의 핀입니다. 단차 없이 잘 결합되었습니다. 파이프가 굉장히 안 빠집니다. 천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블래스터도 차량에 부착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블래스터를 부착할 때는 차량 문 밑에 있는 계단 쪽을 제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파이프를 결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연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개체 차이인지 제 손이 문제인지 운전석 뒷부분은 단차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넷의 단차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도금이 상당 부분 들어간 터라 차량 모두 때깔이 참 곱습니다. 도료의 두꺼운 두께나 관절의 강도가 센 이유로 변신하는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할 듯 합니다. 파손될 만한 부분도 꽤 있는 편이라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뒷바퀴는 거의 굴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디테일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